옆에 빠차이 너무 힘들어하시네. 네. 인상을 쫙 쓰고 불안해 죽으려고 그래. 당당하게 하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윤석열이 도어 스태핑을 중단했어요. 뭐 나 도어 스태핑 하고 싶지 않아. 정말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 네. 진짜. 진짜. 윤석열이 뭐 삐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MBC 기자가 대놓고 뭐가 악의적이란 말입니까? 그게 일종의 말대꾸 아닙니까? 이 새끼들이 전 이 새끼들이 지금 말대꾸를 해? 아니 삐진 게 아니라 저는 무서워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윤석열은 그렇게 앞에서 당당하게 자기한테 이렇게 뭐 항변하고 이러는 거를 용납하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랭랑 치고 도망갔잖아요 그때도. 그 구조를 한번 볼게요. 대통령실 1층 구조. 이거 보면 재밌어요. 여러분들 보시면요. 윤석열이 저 빨간 레드카펫 타고 들어오잖아요. 윤석열이 저 문 들어올 때 기자들이 카메라를 딱 비추고 있지. 들어와. 그리고 도어 스태핑 하는 그저 꺾어지는 데서 도어 스태핑 약식 기자회견을 해. 근데 원래는 지금 여기 설치된 밑에 보면 이렇게 그 벽이 하나 생겼잖아요. 이건 원래 없었어. 그러다가 나중에 이 벽이 생기기 전에 그 허리 정도 높이로 유리문 하나가 생겨 있었어. 근데 이번 아예 벽을 만들어 버린 거야. 그럼 기자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따가 보시면 이 지도를 보시면은 그 이기주 기자가 슬리퍼 신고 나가잖아요. 네. 바로 여기 기자실이 있는데 네. 기자실에 출근한 기자들 상당수가 슬리퍼 신고 있는데 윤석열 왔다 하면 우르르 달려나가고 신발 갈아 신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 구조였던 건데 윤석열이 이제 저번에 한번 기억들 하시겠지만 다른 쪽에 문 만들고 있다는 공사하고 있다는 거 보신 적 있잖아요. 도어 스태핑이 윤석열한테 너무 벅찼던 거예요. 벅차죠. 시간도 대충 맞춰야 되지. 도어 스태핑에 말 잘못하면 지지율 떨어지지. 드디어는 MBC 기자가 엉기기까지 하지.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도어 스태핑이라고 했을 때 정말 기자들이 막 대통령님 화이팅! 막 오늘 넥타이가 멋있으세요? 김치찌개 언제 해주실게요? 이런 질문만 나올 줄 알았는데 여기저기서 사고 치고 자기 와이프가 치고 자기가 치고 기타 등등 막 치고 있으니까 자기도 그런 것에 대한 답변이 버거웠던 거죠. 네, 아침마다 퀴즈 푸는 심정으로 출근을 했을 겁니다. 그래도 저는 곧 다시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라는 자리에서 하루하루를 보낼 때, 야, 내가 진짜 대통령이구나. 그 자리에서 실감할 수 있는 건 도어 스태핑밖에 없어요. 다른 건 피드백이 직접적으로 오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한마디 했다고, 그 다음날 바로 뭐 뉴스 빵빵빵 터지고, 한 시간 후에 터지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분 정책을 통해서, 지지율을 통해서 늦게, 그리고 간접적으로 피드백이 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대통령이구나. 라는 걸 그냥 바로 느낄 수 있는 건 도어 스태핑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저렇게 칸막이 문을 만들어 놓으면은 카메라를 어디다 대고 지금 문을 통해서만 보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거 어떻게 그러니까 문 열고 나와가지고 이제 안녕 하는 거죠. 아니 근데 지금은 저 레드카펫이 저렇게 긴 이유가 기자와 대통령 사이에 코로나 때문에 지금 멀찌감치 띄워놓은 건데 이제 벽까지 신청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벽을 만들어 놓고 벽을 만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어 스태핑을 약식 기자회견을 중단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벽도 만들었고요. 약식 회견도 중단했다는 거. 더 이상 못하겠다. 내가 항상 하는 얘기잖아. 윤석열은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버거운 자예요. 대통령 깜냥이 아니라고. 그렇다 보니까 뭐 그 이야기는 이따가 나오겠습니다만 이제 누군가가 도어 스태핑 하시면 안 됩니다 하니까 겸사겸사 해가지고 MBC 탓하면서 떡본 김에 제사 지내버린 거죠. 아 그래 MBC 같은 뭐 언론사가 가짜 뉴스로 대통령 흠집내기 하니까 안 한다는 것 같은 뉘앙스를 주는 윤석열 지지층한테는 그렇게 먹히겠죠. 근데 지금 그때 이기주 기자가 지금 뭐 악의적 가짜 뉴스 뭐 하면서 저렇게 당당하게 싸웠던 만약에 기자들 전부 다 저기 가 있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전부 다 똑같은 스탠스였다면 윤석열 저렇게까지 맞아요. 망가지지 않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저 장면 보면서 좀 많이 서글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오싹한 느낌도 들고 저 기자, 그러니까 이기주 기자, 저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MBC가 타겟이지만 MBC가 만약에 저기에서 꼬꾸라져서 침묵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 타겟은 다른 언론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기자들이 침묵하고 그냥 구경하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좀 소름 끼치더라고요. 근데 얘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그냥 조용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지금 딱 그거거든요. 네. 거기에 쳐들지 말고 우리는 그냥 하잔 대로 가자. 정말 비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네. 겁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이 이 정권을 만드는데 일조한 사람들이기도 맞아요. 해요. 하긴 그렇겠죠. 예. 대통령실이 뭐 MBC 기자와 비서관 설전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심각하지 않은 사안은 아니야. 진짜 심각하게 보는 건 국민이지 니들이 아니라고. 대통령이 심각한 거죠 지금 굉장히. 매우 심각하게 그래서, 보고 있다. 그러면서 가벽을 딱 설치하는. 그래서 가벽을 설치할 때 기자들이 이 약식 회견을 안 할래나 보다 했는데 예상이 한치도 빗나가잖아. 월요일부터 약식 회견 중단. 그리고 뒤에가 정확하게 말하진 않았지만 MBC 때문에. MBC가 아주 큰일 했네 아주. 우리도 우리 심기 경호를 해야 될 우리는 우리들한테 권리가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계속해서 MBC를 언급하고 MBC 탓을 하면서 이 기자단 사이에서 그리고 언론들 사이에서 MBC를 왕따시키는 역할을 할 겁니다. 니들 MBC랑 같이 있으면 니들도 똑같은 취급을 받게 될 거야 라면서 은근히 지금 이렇게 만들어가고 그러니까 있는 윤석열 거죠. 지지율 떨어질 때 일조했던 거 없어진다니까 어찌나 아쉬운지. 근데 어떤 분들은 그동안 보기 싫었던 그 도어 스태핑 안 봐서 뭐 속 시원하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보기 싫어도 계속 이렇게 노출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위험한 것일수록 가까이 두고 그렇죠. 지켜봐야 돼요. 어. 근데 그리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가벽 설치하고 아무도 못 보게 하면은 그 뒤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닐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맞아요. 깨달은 것 같아요. 윤석열이 공개 석상에 나올 때마다 지지율이 떨어지잖아요. 이번에 저 지휘식 갔을 때 윤석열 그 음식 먹으면서 입맛 하시다가 김건희가 그런 무능함이 공개되니까 지지율이 떨어져 버리잖아요. 윤석열이 도어 스태핑 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혀를 끌끌 찼단 말이야. 아이고 저걸 대통령이라고 안 하게 됐다니까 많이 아쉽다. 그래서 결국은 언론 탄압이 막 논란이 되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기주 기자가 슬리퍼 신었다 이렇게 공격을 했단 참 말이에요. 대단한 발견이에요. 근데 헛다리 짚었다. 자 그거 한번 볼까요? 지금 뭐 이야기 그런 거지 이제 슬리퍼 논란이라는 게 윤석열의 적발 열차라든지 윤석열이 그저 그 참변 현장에 번쩍이는 구두 신고 갔다든지 사실 윤석열 입장에서 신발 공격할 만한 주제는 아닌 것 그렇죠. 같고요. 진짜 중요한 거 이게 아침에 하다 보니까 현근택 변호사 얘기에 토론 나가서 이분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슬리퍼를 신은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슬리퍼가 대통령실에서 파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지도가 아니라 윤석열 들어오는 그 장면에서 바로 옆에 기자실이 있었잖아요. 기자실이 꽤 넓겠죠. 그러면 그 기자실에 대기를 하루 종일 하고 있을 거 아니야. 윤석열 들어올 때 한번 나가고. 그 전에도 기자들은 슬리퍼 신고 달려 나갑니다. 저 보이시면 슬리퍼 신는 기자 보이시잖아요. 슬리퍼 신고 해. 거기서 팔다며. 파는 거 그냥 사서 신었는데 뭐가 문제가 된다는 겁니까? 슬리퍼 신는 기자들이 간간히 보여요. 그 예의가 없다고? 슬리퍼를 신었든 반바지를 신었든 그게 서로 소통하는데 그게 쉽게 표현하면 메신저를 공격하는 형태. 그렇죠. 저 지금 보고 있는 장면은요. 국회 출입하는 기자가 신고 있는 슬리퍼 저렇게 있어요 그냥. 상주하다시피 해요. 왜냐면 또 본인이 그 화면에 나오는 건 아니니까. 저도 그렇죠. 지금 추리닝 바지 입고 있잖아요. 예, 바지는 예.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기자실 들어가면 발냄새 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아이고 참. 슬리퍼 역대급 사건 하나 있었지. 이명박 아들. 슬리퍼 하면 이분이죠. 뭐 넘어가시고요. 자 월드컵이 그 코앞에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죠? 월드컵은 MBC. 자 지금 결국 언론 탄압이 핵심이죠. 슬리퍼가 핵심이 아니라 언론 탄압이 핵심인데 언론 탄압이다 하니까 나 기자 약식 회견 안 해. 이런 방식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그 도어 스태핑 때 했던 이야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짜 뉴스, MBC의 가짜 뉴스라는 그 표현, 그 자체가 그리고 가짜 뉴스가 뭐 한미 동맹을 파괴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MBC를 나는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맥락들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사고 방식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짜 뉴스에 대한 어떤 정의나 어떤 그 인식이 전혀 없이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방송사에 그 갖다 붙이는 그냥 그 딱지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또 채널A 기자랑 CBS 기자를 따로 불러요. 1시간 동안이나 뭐라고 해요. 그게 사적인 이야기였대는데 전용기가 사적 공간입니까? 그게 그때 윤석열이 뭐 말실수 나오고 그럴까봐 G20 아세안 왔다 갔다 하는데 비행기 내에서 기자들 한 번도 안 만났어요. 그 나토 때 그 논란 있었잖아요. 뭐 하셨습니까? 뭐 축구 보다 나왔다. 뭐 그 이야기 한번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엄청 그 외신에서도 난리 났었죠. 아니, 나토에 그 다자 외교하러 가는데 그 오는 정상들 얼굴하고 이제 그 그렇지. 주변 스태프들 얼굴 외우기도 그 시간이 모자랄 텐데 축구를 봤다 그러니까 굉장히 황당했던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런 거 없으려고. 그때는 뭐 나가면서 처음 이제 외교였으니까 나가면서 뭐 얼굴이나 익히겠다 뭐 이런 그 헛소리 장렬하고 나왔다 개망신 당하더라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외신 기자들이 더 MBC를 지금 지지하고 나서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 보셨고요. 다음에 이제 보수 언론학자라고 하는 윤성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도 이건 굉장히 부적절한 거다. MBC 탄압 이런 거는 부적절한 거다. 보수 쪽에서도 뒷말이 나와요. 보수 쪽에서 그나마 좀 보수 같은 이런 사람들은 저거 너무하는데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자, 결국 그거야. 윤석열이 MBC를 탄압할수록 MBC 존재감은 커져요. 지금 미디어가 많잖아. 예. 지상파만 해도 전국 방송이 지금 뭐 SBS 민방이긴 하지. 민방이 주로 이제 저기 지역에 내려가면 있지만 SBS, MBC, KBS, EBS 그리고 종편들이 있고 보도 채널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신문 매체 있고 또 인터넷 매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MBC를 탄압하게 되면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이상은 MBC 보겠다는 거야. 이득이야 MBC한테. 예. 그렇죠. 자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고객들이 많이 몰리는 곳에 거기 광고를 붙일 수밖에 없거든요. 참 그러니까 바보예요, 바보. 사람이 머리라는 게 있으면은 MBC를 탄압한다가 아니라 야 윤석열이 참 품이 넓네. 야 대통령으로서의 뭔가 인격이 돼 있네 이런 느낌을 주면 뭐 조금 싫어했던 사람도 의심했던 사람도 좋아할 것 같은데 아예 노골적으로 MBC가 가짜뉴스했다고 그 약식 회견 선상에서 MBC를 가짜뉴스한 매체로 몰아붙이고 그리고는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나는 약식 회견 안 해. 이게 무슨 아유 초등학생들 이렇게 안 하지. 그러니까 더 놀라운 건 그 가짜 뉴스라고 지금 지적했던 그게 자기 입에서 나온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뭐 사건이나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뉴스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자기 입에서 나온 말을 가지고 지금 문제 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MBC가 가짜 뉴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사실은 뭔지에 대해서 아는 건 자기 자신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기주의자 그랬잖아. 그게 뭐가 악의적인 거란 거냐. 그 말이 네, 그 말이에요. 악의적 가짜뉴스라고 그랬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 말을 대답하지 못하고 들어가다가 자빠질 뻔했고 그런 장면도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그게 부끄러우니까 가벽도 설치하고 앞으로 나 안 할래라고 하는 겁니다. MBC가 한때 그 김재철 등의 시대에는 말도 안 되는 보도했잖아요. 진보는 말랐고 뭐 보수는 뭐 근육질이고 막 비오는 날은 빵이 땡기고 그 뉴스 데스크에서 할 이야기냐? 근데 그런 시절에 우리는 MBC를 엠빙신이라고 불렀어요. 맞아요. 네. 요즘은 최고야 진짜. 네. MBC 화이팅. 마범초 화이팅. 그거 우리 한번 해줍시다. 네. 저기 서영교회 보자. MBC 화이팅! 정말 아이고 많이 부끄러워.